최악의 코로나 재확산, 일상을 꿈꾸던 우리의 삶이 또다시 무너지고 아이들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광훈을 누가 키웠습니까? 정광훈을 누가 풀어주었습니까? 광화문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적폐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완전한 적폐 청산과 중단 없는 사회 대개혁, 온라인 촛불로 국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이뤄냅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적폐들 더 높이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 개혁을 위한 우리의 촛불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 적폐 청산을 이어가는 방법, 온라인 촛불입니다. 중단 없는 투쟁, 완벽한 적폐 청산, 온라인 촛불과 함께 해주세요. 촛불 이모티콘을 준비하세요. 촛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댓글로 온라인 촛불 파도 타기를 해주세요. SNS에 온라인 촛불 해시태그를 달아 온라인 집회를 알려주세요. 온라인 촛불 집회를 후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더 알찬 촛불 집회를 만듭니다. (100년) 후의 동지들이여, 응징하지 않는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더욱 거세게 몰아칩시다. 중단 없는 투쟁으로, 철저한 적폐 청산으로 진정한 해방을 맞이합시다.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 네, 오늘은 발언의 왕을 모셨는데요. 이모는 광복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께서 하신 이 광복절 기념사가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혹시 그 마지막에 그 대한민국을 광복하라, 이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대한민국을 광복하라! 진짜 이 부분 제가 엄청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래. 혹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발언을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한 말이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사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이다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냥. 유럽에서 나치 청산하자 그러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친일 청산하자 그러면 사이다예요. 사이다가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야. 그동안 75년 동안은 친일 반민족 권력과 언론이 국민들을 속여온 거예요. 또 인상 깊었던 게 이 이승만에 의해서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았다라고 확실히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한 짓이 진짜 한둘이 아니잖아요. 단재 신처호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어. 이승만이는 이완영이보다 더 큰 역적이다. 해방되기 20년 전에 이승만이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예요. 우리 사회의 기저질환이에요. 친일미청산. 이 거대한 기저질환을 슈퍼 적파자가 바로 이승만이라고. 우길기가 눈부신 햇빛을 받아서 늠름하게 휘날리고 있다. 나는 조선인들이 반일 감정을 갖지 않기를 원한다. 이승만이 한 말이에요. 대체 그런 사람이 왜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이승만이를 국민들한테 속인 거예요. 그런 역사적 사실을.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은 저는 빨갱이래. 친일파들이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압받고 독립군 다 잡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서 국가법을 해서 그걸 해가지고 독립운동한 사람을 탄압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아무 재판도 없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00만 명을 학살한 사람이야. 거기에 애들도 있고 아내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엔 좀 연기를 해볼 건데 이 연기에 맞춰서 좀 사이다 발언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때 조선 때 다 친일하고 살지, 조금 나라도 팔고 좀 뭐 성개명하고 뭐예요, 창씨개명? 그런 것도 하고 살지, 왜 뭐 좀 너무 심하게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친일 인명사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4,000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프랑스는
단지 나치 지배를 4년 받았어요. 그런데 10만 명 이상을 투옥했어. 그리고 그중에 3,000명을 사형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36명만에 4,000명밖에 안 했잖아요. 그 얘기는 진짜 생계형으로 한 사람들, 동석이, 면장, 그러면서 이런 거 한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진짜 악질만 고른 거야. 근데 그 악질들이 후손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된 거야. 우리 사회 기득권층들이. 사실 좀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친일파들이 75년 동안 자리를 잡았는데 사라질까? 과연? 그런 생각 좀 드는데 좀 어떻게 하면 친일파가 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친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후손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선친 위에 사람들이 친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기가 평가가 민족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하느냐, 그거를 비유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을 국민들이 평가를 해야 돼. 그런 사람 구현시켜주면 안 되지. 그렇잖아? 찍을 때 그 사람 안 찍어야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역사를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지키면 역사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지키면 역사가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 앞으로 앞으로 국회의원을 선거든지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가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역사의식이 제대로 있느냐. 그게 핵심적인 평가의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 젊은이들이 그 관점을 갖고 앞으로 정치인들을 선정해 주길 바랍니다. 네. 역사는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진짜 꼭 또 새기고 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국군 창군 초기 제2연대 한 장교가 일본도를 차고 일본군 표지인 별이 붙어있는 군모를 쓰고 사병들을 훈시하고 있다. 지나가던 미군 지휘관 거펜이는 장교들은 일체 일본군도나 지휘도를 착용하지 말 것, 일본군식 내무생활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 것, 정신훈화와 같은 일본군의 잔재 금지를 명령하였다. 그리고 지나가다 이를 보고 모욕받았다고 느낀 한 사람이 있었다. 잠시 뒤 그 장교와 함께 거펜이를 찾아가 권총으로 협박하고 곧 사과를 받아낸다. 그의 이름 마스야마 다케오, 바로 이형근이었다. 그는 일제강점기 일본 육사를 졸업한 후 일본군 대위로 중국과 베트남 전선에서 복무하다가 해방을 맞는다. 국내로 돌아와 잠적하며 살던 그를 미군정에서 호출했던 것이다. 당시 국방경비대를 창설하던 미국은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위해 복무했던 사람들을 선호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들에겐 친일 행적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친일을 했던 자들에게 인생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다. 이형근은 당시 미군정의 군사고문으로 있던 이응준의 보좌관이 되어 그의 집에서 숙식한다. 그리고 얼마 뒤 이응준의 사위가 된다. 1946년 군사영어학교 1기로 졸업한 이형근은 대한민국 육군 사상 최초로 육군 대위로 임관한다. 그에게 주어진 대한민국 군번 1번 10001번. 이후 한국군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어 미국으로 떠난다. 이형근은 미국에서 자기 표현대로 출입문이 닳도록 미국 국방부를 드나든다. 이형근은 별명이 많았다. 젊은 나이에 별을 달아서 독불장군이라는 칭호가 어울렸다고 어떤 이는 회고했고, 정전 직전 1군 단장으로 동해안을 담당할 당시엔 나폴레옹으로 통할 만큼 동해안의 독재자로 군림했다. 그리고 어금니. 이형근은 한국군 역사상 두 번째로 사성장군, 즉 대장 계급을 탄다. 한국군 최초의 대장은 백선엽, 그리고 이형근과 정일권이 같은 날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이승만 정부에서 사성장군은 3명이 유일했다.
이승만은 이형근, 정일권, 백선엽 세 사람을 내 어금니로 불렀다. 이승만의 어금니였던 이형근은 1954년 2월 초대 합참의장, 1956년 6월에는 제9대 육군 참모총장까지 두루 요직을 거친 후 1959년 8월 6일 대장으로 예편한 이후 화려한 길을 양회장과 신임 백이후 양상승들은 서로 굳은 악수로서 인사를 교환했습니다. 60년대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10개국 주재대사를 지내고 76년엔 한국방공연맹 이사장을 맡고 세계방공연맹 총재를 지내기도 한다. 한국방공연맹이 바로 지금의 한국자유총연맹이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서는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을 맡는다. 그의 화려한 친일, 친미, 방공 인생은 말년까지 이어진다. 한평생 친일, 친미, 방공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던 이형근. 세상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 기회주의자. 친일파이자 반헌법 행위자인 그는 지금 동료들과 함께 현충원에 명예롭게 묻혀있다. 역사의 부침 속 기회주의자였던 그가 명예롭게 한 생을 마감하고 죽어서까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건 어쩌면 그의 삶이 그만의 특수한 이력이 아니라서일지도 모른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